번째 경기 벌리 대 더비카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벌리는 지난 주말 경기에서 미들스브러와 무승부를 기록했다. 측면 수비수인 코너 로버츠의 골이 나왔고 경기 내내 상대를 두들겼지만 결승골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도 리그 무패를 길게 이어가며 선두권 경쟁을 하는 강팀이다. 리즈와 셰필드 등과 더불어 시즌 내내 리그 우승 경쟁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기를 통해 미들스브러전 무승부의 기억을 지우려 할 것이다. 사르미엔토와 한니발의 지원을 받을 제이 로드리게스가 공격을 주도할 것이다. 더비는 지난 주말 경기에서 리즈에 패했다. 강력한 우승 후보팀을 원정에서 만났기에 템백을 가동하며 승점 1점을 노린 경기였는데 전반을 잘 막아낸 것과 달리 후반 상대의 공세에 무너졌다. 때문에 연패를 끊지 못했고 이 경기를 통해 연패 탈출이 절실하다. 다시 한번 수비 축구로 경기에 나설 것이다. 벌리의 승리를 본다. 더비가 템백으로 강팀 원정에서 승점을 노릴 것이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긴 어렵다. 특히 벌리는 리그에서 가장 수비력이 좋은 팀이기에 상대의 역습을 저지할 수비적 힘이 있다. 한니발 메브리와 사르미엔토 등 빠른 발로 상대 수비를 공략할 이성 공격수들이 경기를 지배할 것이고 로드리게스가 해결할 벌리가 승리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루턴타운 대 스토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루턴은 지난 주말 홈경기에서 스완지 상대로도 앞서는 경기를 하지 못하며 승점 1점 추가에 그쳤다. 아데바요가 연속골에 성공하긴 했지만 클락과 나캄파 등 중앙 미드필더진이 중원의 우위를 가져가지 못했고 모제스의 측면 돌파도 아쉬웠다. 그래도 패배의 위기를 벗어나며 승점 1점을 챙겼기에 이 경기를 통해 승리를 노릴 것이다. 스토크시티는 지난 선더랜드 원정에서 선발 윙어로 나선 쿠마스의 골이 나오는 등 선전했다. 그러나 막판 몇 분을 버티지 못하고 결승골을 허용하며 패했다. 벌리에 패한 이후 나선 원정 일정이었기에 선수들이 연패를 당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컸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고 원정 연전 일정에 나선다. 접전을 본다. 루턴은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던 팀으로 보이지 않는 부진한 경기력이기에 홈에서도 빼어난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 앤드루 모란의 중원 수비 지원 아래 로즈와 차마데우 주니어가 수비의 중심을 잡을 스토크시티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90분 내내 치열한 접전을 펼칠 두 팀이 승점을 나눠 가질 것이다. 세 번째 경기 플리머스 대 스완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플리머스는 지난 라운드 경기가 기상 악화로 취소되며 휴식했다. 최근 두 차례 원정 일정에서 10골을 허용하며 연패했다. 플레게수엘로와 깁슨 등 최종 수비가 상대의 거센 공세에 고전하며 이제 강등권 추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레이와 오바페미 라이언 하디 등 최전방 공격진은 불안한 수비로 인해 공격에 집중하기 어려웠고 팔손의 중원 영향력도 떨어졌다. 그래도 홈에서는 포츠머스전 승리를 비롯해 최근 무패를 달리고 있기에 경기력이 그리 나쁘지 않고 충분히 휴식했기에 좋은 체력 상태로 나설 수 있다. 스완지는 루턴 원정에서 경기를 주도했지만 승점 1점 추가에 그쳤다. 중앙 미드필더인 맥그라임스가 경기 주도권을 가져오며 골도 터뜨렸지만 결승골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도 최근 3경기에서 승점 5점을 챙기며 중상위권과 격차를 좁혔다. 로날드와 비포트니크가 버티는 공격진에는 부상에서 돌아온 엄지성이 합류했고 이제 본격적인 상위권 경쟁을 노린다. 플리머스의 승리를 본다. 최근 연패로 분위기가 추락한 건 사실이지만 상대보다 좋은 체력 상태에서 나서는 홈경기라는 점은 충분히 강점이 될 수 있다. 또 라이언 하디와 아담 포쇼 등 기회를 골로 연결할 공격진이 있다. 플리머스가 홈의 이점을 살리며 지쳐있을 스완지를 두들길 것이다. 네 번째 경기 샤흐타르 대 바이에른 뮌헨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샤크타르는 영보이스전 승리로 챔스 첫 승을 신고했었다. 그러나 다음 원정에서 선제 두 골의 기세를 살리지 못하며 호벤에 역전패를 당했다. 다닐로 시칸과 주코프 등의 골이 나오며 앞서간 경기였기에 아쉬운 결과였다. 또 그 경기에서 팀 측면의 핵인 페드리뉴가 퇴장당하며 이 경기에 결장하는 악재가 생겼다. 코노플랴와 스테파넨코 등이 측면 수비를 담당해야 한다. 뮌헨은 홈에서 난적 벤피카에 이어 파리 생제르맹도 잡아내며 연승에 성공했다. 많은 골이 나온 건 아니었지만 파리전에서는 김민재, 벤피카전에서는 무시알라의 골이 나왔다. 비록 이번 원정을 앞두고 팀의 주전 스트라이커인 해리케인이 부상을 안고 있는 건 아쉽지만 사네와 올리세, 그나브리와 코망 등 최고 수준의 이성 공격수들이 있기에 어느 정도는 공백을 메울 수 있다. 뮌헨의 승리를 본다. 샤크타르가 최근 나아진 경기력을 보여주지만 상대가 너무 강하다. 특히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를 비롯해 고레츠카가 버티는 중앙 수비가 안정적인 뮌헨 상대로 홈팀이 경기를 잘 풀어갈 수 없다. 그나브리와 올리세, 무시알라와 코망이 상대 수비를 경기 내내 몰아칠 뮌헨이 승리하고 순위를 더 끌어올릴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잘츠부르크 대 PSG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잘츠부르크는 페예노르트 원정 승리 이후 나선 레버쿠젠전에서는 5골을 허용하며 패했다. 페예노르트전 승리가 있긴 하지만 이번 시즌 내내 리그와 챔스 등에서 불안한 경기력으로 일관하고 있다. 카린 코나테와 글러우 등 오스트리아 리그 최고의 공격진이 있긴 하지만
바이두와 데디치 등이 나서는 수비가 불안하다. 특히 강팀 상대 경쟁력이 떨어지는 모습이다. 파리는 아틀레티코와 미넨에 연패하며 25위까지 추락했다. 최소 24위를 기록해야 16강으로 갈 수 있는 플레이오프 진출이 가능한데 리그왕 1위 팀의 위용을 챔스에서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리그에서도 낭트와 오세르 등 이겨야 하는 팀들과 비기며 추격자들에게 추격을 허용했다. 때문에 이 경기 승리를 통해 분위기 전환에 나서야 한다. 우스만 덤벨레가 징계로 결장하긴 하지만 바르콜라와 이강인, 하무스가 스리톱으로 나설 수 있다. 파리의 승리를 본다. 잘츠부르크는 24강행을 위해 홈에서 따낼 수 있는 승점 추가를 해야 한다. 때문에 객관적 전력이 좋은 파리 상대로도 소극적인 운영보다는 클락과 디암부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라인을 올리며 경기에 나서야 한다. 비티냐와 네베스가 중원에서 상대의 공세를 저지해 역습으로 전환할 수 있고 바르콜라와 하무스 등이 해결할 파리가 승리할 것이다. 여섯 번째 경기 브레스트와 대 PSV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브레스트는 챔스를 4경기 무패로 시작하며 기세를 올렸다. 잘츠부르크와 스파르타 프라하 등에 승리했고 레버쿠젠 상대로도 승점 추가에 성공했었다. 그러나 바르샤 원정 완패에 이어 리그에서도 최근 부진이 길어지고 있다. 이 경기는 홈이지만 에레디비지의 최강팀을 상대하기에 공격적인 운영보다는 마그네티와 카마라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수비 보호를 우선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호벤은 챔스 시작 이후 3경기에서 승리를 챙기지 못하며 하위권으로 추락했었다. 그러나 지로나와 샤크타르 상대로 7골을 몰아치며 연승에 성공했다. 샤크타르전에서는 틸만이 맹활약했는데 홈의 이점을 잘 살리는 모습이었다. 거기에 이 경기를 앞두고 펼쳐진 리그 경기에서 난적 트벤테 상대로 6골을 폭발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노아 랭의 선제골을 시작으로 틸만과 사이바리, 리카르도, 페피 등 주축 선수들이 모두 골맛을 봤다. 호벤의 승리를 본다. 호벤은 지난 주말 경기에서 주전 스트라이커인 룩데용을 비롯해 슈오텐과 오비스포 등 핵심 선수들이 대거 휴식을 취하며 체력을 아꼈다. 리즈멜루가 부상으로 이탈한 이후 주춤하는 홈팀 상대로 원정이지만 선전을 기대할 수 있다. 사이바리와 슈오텐이 중원의 우위를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할 것이고 로자노와 룩데용, 노아 랭이 안정적인 마무리를 할 호벤이 승리할 것이다. 스포츠 당첨에 제일 중요한 건 조합입니다. 각 팀 분석을 잘한다고 하여도 조합을 못할 경우 큰 배당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조합을 올려드릴 수 있지만 좀 더 자세한 정보들과 배당 흐름 및 각종 이슈 등 경기 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합을 빠르게 유튜브에 올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합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조합 신청 말 걸어주세요. 금전 요구 및 멤버십 가입 조건 일체 없습니다. 좋은 건 서로 나눠 갑시다.